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방금 설명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2013년도부터 착한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강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오늘 수요 공연회를 여기 강연회를 여기서 하게 되었는데, 포레스트 3000이라는 카페를 또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퇴사 후 지속 가능한 삶이란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어떻게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날씨가 궂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카페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선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캘리그라피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네. 제가 캘리그라피를 배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캘리그라피가 어떤 거였나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대답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생활에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캘리그라피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아,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캘리라는 뜻 자체가 아름다운 밑자, 즉 약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캘리그라피가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네, 그리스. 네, 그리스. 네, 어원이 거의 다 그리스에서 많이 되긴 했는데, 제가 캘리그라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도 많이 수업을 가고 고등학교도 수업을 갔었는데, 대다수의 중학생 애들의 똑같은 대답들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캘리그라피니까 캘리포니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캘리포니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미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의 역사는 사실 10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에 아마 우리나라 명필이 있었죠. 한석봉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한석봉은 아마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국적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라는 게 글자만 가지고 있다면 일본어든 혹은 한글이든 그리고 러시아어든 혹은 아랍어든, 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캘리그라피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캘리그라피가 그러면 실생활에 어떤 게 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예, 어디 있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에 놀러 갔어요. 그럼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건물을 토대로 그림들 그려져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시죠? 낙서 같은 거 하는 것들. 네,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캘리그라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옷 안에 이렇게 저는 없지만, 가끔씩 옷에 패션적으로 약간 타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 또한 여기 만약에 글씨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것들로도 접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생활에 주위에 잘 둘러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마 아까 전에 캘리그라피를 배우셨던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손글씨와 캘리그라피 차이점 혹시 아시는가요? 네, 아실까요? 손글씨와 캘리그라피와의 차이. 네, 조금 어렵죠?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손글씨는 그냥 다른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아까 전에 가수분처럼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가수해라, 너 아나운서 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 모두가 가수를 하거나 아나운서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강연을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조금 유명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요새 약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시지만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나요? 네,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그냥 쏘쏘합니다. 네, 쏘쏘한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손글씨랑 캘리그라피 차이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손글씨 약간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김재동 씨처럼 약간 우수한 언변이랑 약간 뛰어난 재치, 그리고 입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 그런 게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즘 그 방송인 중에서 장윤주 씨도 알고 계시죠? 네, 장윤주 씨가 예쁜가요? 객관적으로. 네, 좀 애매하죠, 사실. 네, 예쁘긴 한데 객관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하신 어떤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예쁘겠죠. 네, 그래서 장윤주 씨도 뛰어난 메이크업과 뛰어난 화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캘리그라피도 손글씨와의 차이가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손글씨를 조금 더 자기만의 특색으로, 그 악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2013년도부터 부산에서 이렇게 글씨 수업을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실 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악필인데 캘리그라피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저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글씨를 잘 쓰면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크겠지만, 글씨를 못 쓰고 오히려 더 약간 개발세발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뛰어난 창작물들을 만드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손글씨랑 캘리그라피의 차이는 약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그 주제 타이틀인 퇴사 후 지속적인 삶을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캘리그라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카페를 하게 된 경위가 서울에서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들이랑 같이, 이왕 할 거면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페였었고요. 네, 제가 2013년도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 카페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와서 카페를 저기 서면에서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서면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약간 큰 규모의 카페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수많은 카페들이랑 어떤 차별점을 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처음부터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 캘리그라피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요. 처음에 카페를 할 때 다른 카페와 차별화를 주면서 메뉴를 선정을 하다가 컵빙수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다들 설빙 가보셨나요? 네, 설빙이 부산 브랜드인 건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설빙 안에 들어가 있는 캘리그라피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제가 쓰진 않았고 다른 분들이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럴 때도 설빙의 우수한 그 눈꽃 빙수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카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라고 기계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눈꽃 빙수를 만들기 위한 기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260. 네, 저희가 2013년도에 할 때만 해도 최소 가격이 한 600만 원. 네, 그리고 그 설빙에 납품되는 그 눈꽃 빙수 기계는 1000만 원 단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처음 이제 스타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젊음이고 남는 게 힘이니까 직접 갈아서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그 커다란 볼에다가 팥이랑 막 연유랑 많이 넣어서 푸짐한 그런 빙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컵 들고 그냥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빙수를 만들자.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부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빙수를 시켰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네,
손님들이 이거 팥빙수 맞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떠먹는 건데 왜 빨대를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옆에다가 자그마하게 포스트잇에다가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그 떠먹는 그런 팥빙수가 아니라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먹는 그러한 맛있는 컵빙수입니다 라고 캘리그라피를 써서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카페의 약간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손글씨를 통해서 그 컵빙수를 소개를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손님분들이 빙수만 드시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도 드시고 어떤 분들은 뭐 초콜릿도 드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떤 캘리그라피를 들어야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카페를 하기 전부터 많은 여행지에서 겪었던 그러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던 좋은 글귀들, 그런 것들을 써드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쓰기 시작을 했었던 게 오늘이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 그런 것들을 써드렸고요. 그리고 커플이 오시면은 되게 달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사랑의 멘트를 정말 닭살 돋을 만큼, 예, 그렇게 해서 써서 드렸더니 손님분들이 그거를 여기다 붙이시고 커플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 당시에는 또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약간 미묘할 때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직접 찍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명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무조건 가라. 그리고 오늘이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언제나 인생을 여행처럼, 그렇게 써서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부터 손님분들이 그 캘리그라피를 써서 드렸던 포스트잇에다가 답글을 쓰기 시작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손님분들이 그 댓글을 보려고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시 구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글귀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 저희 카페를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행히 약간 운이 좋게 그 방송에도 좀 나왔었고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캘리그라피를 썼던 종이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을 많이 썼는데, 한국 3M에서 포스트잇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카페를 시작을 해서 영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포스트잇을 사실 부담이었었거든요. 조금 싸게 구매를 하려면은 다이소 가서 하면 되지만 사실 다이소의 그 포스트잇은 좀 많이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 3M에서 만든 포스트잇이어야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그것을 한국 3M에서 3년 동안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방송에도 나오고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가 많이 잡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면 점포동 카페 거리에 지금 많이 유명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한 4년 동안 있다가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약간의 카페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를 뭐 하다가 보니까 약간 저한테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많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관공서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처음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내려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었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카페도 발전을 하고 캘리그라피도 동시에 같이 무한 발전을 하는 도중에 약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네, 다들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었는데 그때 정말 위로가 됐었던 것들이 캘리그라피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기적으로 캘리그라피가 그때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많이 저를 불러주셨었고, 그리고 광고에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의 글씨를 써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카페를 했는데 직업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치유 프로그램 통해서 약간 중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도 약간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의 카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셔가지고 혹은 저희 카페 오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아마 카페 주변에 그 주위에 캘리그라피가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 써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써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커다란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2013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 될 때까지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대학생 때죠. 그때 한창 진로를 결정하고 막 그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존경을 하던 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 돈도 많이 번다.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과 동시에 인정도 많이 받고 그게 좋은 거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을 들었었어요. 네, 대학교 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접어두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것들, 무조건 그 당시에는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스펙을 쌓고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굴레가 조금 지겨워졌던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한번 잘해보자였어요. 네, 아까 전에 분명히 저의 선배님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은 이거는 약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젊음이 있기에, 그리고 약간 내가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거를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계속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저희 언저리 포스터에 보시면은 퇴사 후에 지속 가능한 삶. 네. 아마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2, 3년 이상 다니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기도 하죠. 네. 항상 고비가 와요. 근데 저도 이제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지속된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카페 안에서 좋아하는 캘리그라피도 하고, 물론 커피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카페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네, 굉장히 조바조바 했었거든요. 제가 받던 월급이 있는데 이거를 못 받으면 나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아기가 있지만 5년 뒤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10년 뒤에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행히 좋아하는 일을 정말 꾸준히 했어요. 밥 먹다가도 캘리그라피를 썼고요. 그리고 카페 일을 하다가 만약에 커피가 손님이 없어서 커피가 남아요. 재료가 남아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혹시나 퇴사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 생기시고 내가 이거를 한번 이거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사실 많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그만두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지겨워도 혹은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끈기만 있다면 퇴사 후에 정말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약간 바람도 불고 약간 먼 길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강연 시간이 다 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카페도 할 거고 사실 캘리그라피도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손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정말 펜 한 자루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겠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덧붙인다면 카페가 아니더라도 또 새로운 일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캘리그라피나 혹은 저의 카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저는 여기 항상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저는 약간 간과 쓸개를 다 빼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미래직업의 선두주자 한국세관공매학원, 부산 행사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